22대 국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은 국방위로 가신 거죠? 네, 국방위로 갔고요. 네. 국방위 간사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간사 직책 받으시고 어제 이제 보니까 다 이제 진용에 갖춰졌더라고요, 상임위별로. 네. 그런데 삼선 의원들 네. 배치가 안 됐어요. 네. 결국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분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지. 네. 관례상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왜냐?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또 가져가는 거고 네. 원내 일당이니까. 그리고 그럼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고 네. 운영위원장도 여당에서 가져오는 게 관례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과방위원장도 갖고 운영위원장하고 세 개는 꼭 갖고 와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해보니까 나중에 국회 후반기에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견제를 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이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거대 여당, 야당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네.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장해요. 국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야당이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하는데 네. 제가 운영위원을 3년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있으면은 운영위를 열어서 네.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또 그렇죠.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위를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운영위원장은 꼭 갖고 와야 되고 가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가방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협상이 난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5월에도 계속 협상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을 가지고 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1개 안을 냈는데 거기에서는 8개 안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결렬이 되고 계속 한다면은 네. 국회법대로 가야 된다. 국회법대로. 국회법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8석을 모두 야당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네.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총선 민심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후퇴한 분야를 네. 제대로 제대로 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은 필히 야당에 우리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꼭 네. 세 개는 지키겠다. 네. 그러면은 뭐 21대 그때 국회 모습처럼 1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은 국회법대로 투표해서 18석을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1대 국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때 또 협상을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어요. 21대 국회 컸죠. 당시에. 넘겨줘서 사실은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했는데 그 법사위원장을 넘겼을 때 2년 동안 보여준 형태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국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했고 네. 민생 법안 이런 것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와야 된다는 여론들이 네. 이제는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회법대로 18석을 다 갖고 온데도 네. 국민적 저항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21대는 18석 다 갖고 오니까 거대 야당이 뭐 입법 폭주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죠. 예,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명령, 국민적 민의가 있기 때문에 18석을 갖고 와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네. 후퇴하고 있는 많은 분야를 제대로 바로 국회가 세워라, 행동해라. 이러한 여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역풍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안 되면은
국회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국회법대로 하겠다. 총선 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뭐 당원분들 말씀 들어보면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네. 네. 비판의 목소리 아직까지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총선 민심이 무섭구나.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할 때도 네. 당헌 당규를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요. 네. 어제 토론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이제 보고만 있었고. 보고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일정하게 반영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요 당헌 당규 개정은 당 지도부의 몫이에요. 사실은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네. 각 선수별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좀 수렴하자라는 정도로 네. 어저께 얘기가 했고 어제 그 얘기를 하자 보면 또 너무 길잖아요. 일단은 보고만 그거는 있었다. 좀 더 여론과 또 의견을 좀 더 듣고 네. 당헌 당규 개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모습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환돼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 하게 될지 저희가 최재형 목사 출석하게 되면 바로 최재형 목사 말씀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이 모습 밑에 있는 영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9시 30분에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현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생생한 현장을 함께 다 보실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박정희 핫스팟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